이론적으로는 어떤 힘의 강도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막 이렇게 아무리 차가 보형물을 밟고 지나가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원진 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보형물의 물리적인 성질, 특히 어떤 강도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보형물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몸에 삽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보형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티바 보형물과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인데요. 보형물은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밖에 있는 실리콘 막이 있고요. 그 내부에 코젤이라고 하는 액체지만 응집성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 보형물을 오랫동안 사용해 봤지만 그 어떤 보형물보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보형물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형물은 터질 수 있죠. 분명히 터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힘의 강도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조되는 공정에서 약한 보형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열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도 실험에서 중요한 건 이게 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틀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자기 가슴 비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압력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먼저 그걸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설명할 때는 이 보형물들은 아무리 차가 보형물을 밟고 지나가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튼튼한 보형물들은 아무리 심한 압력을 가해도 단순한 압력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파열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한 번의 충격으로는 터지지 않지만 보형물이 오랜 세월 마모가 되거나 약한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열도 가능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심하게 쭈글거림이 많은 보형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히는 주름의 끝이 몸 안에서 10년, 20년 마찰이 되면서 약한 부위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형물들은 표면이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로 보는데 예전에 썼던 겉에가 거칠거칠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몸 안에서 마찰이 됐을 때 그 접힌 부위가 굉장히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파열된 분들이 병원에 와서 재교정을 하거나 교체를 할 때 보면 아무래도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들이 내구성 면에서는 현저히 조금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늘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좀 가는 바늘을 준비했고요. 하나는 좀 굵은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가는 바늘로 보형물을 한번 손상시켜 보겠습니다.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고요. 멘토 엑스트라도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약간 손상이 있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적절한 압력이 온다면 버틸 수 있어요. 조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코젤 자체가 실리콘 쉘 안쪽에서 잘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조금 더 손상을 시켜 보겠습니다. 멘토 엑스트라도 굵은 바늘로 한번 손상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은 구멍이 생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조금 더 넓어졌어요. 여러 번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상태라고 보셨을 때 자, 이렇게 누르면 아까보다는 확연하게 안에 있는 겔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느낌. 이게 생활 속에서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조금씩 더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도 내가 어떤 심한 압박만 가하지 않는다면 파열된 상태를 모르고 지낼 수도 있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자, 한번 더 큰 압력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씩 이렇게 어느 순간에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손상이 있던 분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심한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멘토 엑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퍽 하고 찢어지면서 노출돼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이 보형물이 사람의 몸 안으로 삽입될 때 어떤 방법으로 삽입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형물을 사람 몸에 넣을 때 절개창을 통해서 이 보형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었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할 때는 깔때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캘러포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짤주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형물을 여기 이렇게 위에다 담을 수 있고 아래쪽은 이 깔때기처럼 좁게 생겨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형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형물을 넣기 전에 이렇게 윤활제를 좀 넣어서 끌어주도록 하고 이 안에 보형물을 넣으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미끄러져 들어가죠. 이 작은 구멍을 그 절개창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서 짜 넣는 거죠. 절개창을 통해서 이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보형물을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 몸에 넣음으로 해서 장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형물이 손상이 덜 되는 상태에서 사람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깨끗한 상태에서 더 무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증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상처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쑤셔서 막 넣었을 때는 상처가 나중에 흉이 됐을 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가슴 성형 수술을 20년 동안 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형물의 발전도 있고 그리고 보형물을 사람 몸 안에 넣는 이런 수술의 스킬적인 발전이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오셔서 수술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진 성형외과의 이선구 원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